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인하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보완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규제 일변도 정책이 급선회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감면을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주중에 부동산 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10년 이상 장기 실거주자의 공제율을 높여주는 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세법을 개정을 완료하되 늦어지면 소급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주된 원인이 부동산 민심 동요에 있다고 보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정책 수정을 전향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재보궐선거 이전까지만 해도 규제를 강화해 왔지만 규제의 기조를 갑작스레 조정하면서 시장에는 불신과 혼란이 무성합니다. 과연 지난 4년간 고집스럽게 강화해온 정책의 틀을 흔들어 부동산 민심과 집값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란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그간 정부가 유지해오던 각종 세금 인상이나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을 급격히 보완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시장의 논란이 휩싸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반발도 거센 가운데 뒤늦은 정책 수정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분위기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홍 총리 대행은 지난 19일 대정부 질문에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세를 인하하는 사전 조치를 취했지만 공시가격과 함께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 세 부담이 늘어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9억 원이 11년에서 12년 전에 마련된 것이라 기획재정부도 이에 대한 의견을 많이 받았다며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은 증세 목적이 아니라면서 민의를 수렴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고 부동산 정책 관련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의견을 같이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틀 뒤인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은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공제금의 기준도 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서울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를 상위 1%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심지어 실소유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90%까지 완화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 세 규제 완화 등 앞다퉈 부동산 정책 수정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반발 기류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두고 당내에서도 입장차를 드러내며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규제 완화 소식에도 시장에서는 내년 대선을 위한 선거용 조치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세금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국회의원 상황 논리에 따라 바뀌면 되겠습니까?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합니다. 그동안 공급이 충분하다던 정부가
임기 1년을 남겨두고 갑작기 공급 대책을 선회하면서 세제를 완화하는 정책은 속내가 많이 보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는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집값이 오를 대로 올라 대출을 풀어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당정은 주택담보대출 LTV 상향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LTV가 40%로 주택담보대출을 집값의 40%만 받을 수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은 LTV가 50%가 적용이 됩니다. 이 가운데 무주택자인 세대주 매매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이고 그리고 부부 합산이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9천만 원 이하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서민 및 실수요자는 LTV 한도를 10% 높여줍니다. 당정은 이 실수요자라고 하는 문턱을 낮춰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가 내 집 마련에 일부 효과는 있겠지만 크게 영향을 주기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내 집 마련 기회는 있겠지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오히려 가계부채 부실로 더 큰 위험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원칙을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건지 아닌지 국민들은 헷갈리기만 합니다. 합목적성이 생명인 정책이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정책 혼선으로 타이밍을 놓치면 시장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26차례나 빗나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선거의 참패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세금 폭탄으로 기대했던 다주택자들 매물은 잠김 현상만 부추기고 급기야 증여 열풍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장 분위기 파악을 못한 탁상 행정으로 풀이가 됩니다. 당내 정책 혼선과 갈등이 깊어지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될지도 모릅니다. 중구난방식 땜질 처방은 더 큰 불신만 초래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